남편분이 지금 암 수술을 하셨고 치료를 받았지만 지금 간호가 필요하신 상태잖아요. 이 부분을 감당해내실 수 있을까요?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봤어요. 네.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하나의 그 환자로 생각을 하고 내가 감당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내가 그냥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간병을 하시겠다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안녕하세요. 탑 카운슬러입니다. 어떤 고민으로 전화를 주셨나요? 제가 아이 어릴 때 이혼이 돼가지고 지금껏 아이하고 둘이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이제 결혼할 나이도 이제 됐고, 그런데 신랑이 이제 이혼해서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신랑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좀 황당했죠. 그 남남으로 지금까지 살다가 뭐 지금 와서 뭐 남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전화를 나한테 이런 전화를 했나. 근데 이제 또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왜? 나 지금 잘못 들었나? 지금 30년 만에 지금 다시 전화했다는 거잖아요. 헤어진 남편이. 그러니까 나무로 지내다가. 나무로 지내다가. 30년이면 얼굴이 기억 안 나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뭐 친구보다도 못하고. 아니, 왜 전화를 한 거예요? 무슨 혐의? 이혼 후에 재결합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좀 미련이 있거나 아니면 뭐 시댁이라든가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외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타깝게 헤어진 경우 혹은 또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또 아이의 부모 역할이 좀 필요한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 좀 재결합을 고민하면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연자분이 뭐 무려 30년이 지났잖아요. 30년. 이게 다시 재결합을 한다는 게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 이 부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친정 오라버니가 저희 오빠가 이제 저한테 전해준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전화 한번 받아보라고 전화번호 알려줬다고. 근데 휴대폰도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도 기억 안 날 것 같아요. 그럼요. 처음 듣는 목소리일 수도 있죠. 30년이면.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니까 말을 안 해요. 왜 말이 없어? 그래서 이제 난 끊어졌는 줄 알고 여보세요? 전화해서 말을 하세요. 여보, 나야. 나네 그러면서 이렇게 울더라고요. 처음엔 더 화날 것 같아요. 막 울면서 전화하는 게. 그래서 울면서 자기가 잘못한 거 용서를 해달라고 이제 그런 전화만 이제 받았었어요. 미안하다고 말을 하려면 똑바로 말을 해야지. 갑자기 울긴 왜 울어? 지금 세월이 어느 세월인데 30년 동안이랑 연락 한 통 없다가 이게 온다고 해결될 일이에요? 저는 과연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걸 조금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 때는 행복해 보이네요. 아기 낳았을 때는 정말 그때는 아이를 너무 이뻐하더라고요. 이뻐하고 아이를 이 사람이 하루도 안고 있었어요. 막 맨날 한 100일 때까지는 이 사람이 아기 뭐 유모차에 끌고 나 데리고 시장도 가고 막 이랬었어요. 애 낳고 한 3개월 정도 그때 진짜 꿈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았었어요. 너무 나한테 잘해주고 그 3개월이 신혼 꿈이었었어요. 꿈이었었고 그러고 나서 계속 이제 좀 더 심했죠. 애 돌 지나서 바로 이혼을 했으니까.
돌진하고 바로 이혼을 했어요?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신랑이 아예 집에를 안 들어오고 아예 안 들어왔어요 집에를. 오빠, 이 여자 뭐야? 나한테 쫑나기라고 했잖아. 아야, 이제 네가 내 마누라야. 뭐야? 그럴 수가 있을까요? 뭐야? 여자들이 집에도 찾아오고 막 그랬거든요. 집에 와이프가 집에 애 낳고 살고 있는데도 이제 총각인 줄 알고 막 그런 여자들도 있고 그래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시부모님이 이제 아들들이 다 괜찮은데 그러니까 우리 아저씨만 유독히 그렇게 좀 여자 좋아하고 그 유흥 쪽을 그렇게 좋아하고 막 이랬어요. 누가 보면 우리 아버지인 줄 알았을 거야. 저한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너무 잘했어요. 미안하니까 며느리한테. 아버님이 너무 참다 못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네가 젊을 때 좋은 사람 만나서 가라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서 시아버지가 이혼을 시켰어요. 암 수술을 해가지고 좀 부드럽게 이렇게 밥을 조금씩 이렇게 드신대요. 그렇게 먹다 보니까 이제 살도 많이 빠지고 뭐 술 담배는 아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생활을 아예 이제 온전한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태죠. 전화 한 통 온 것이 지금 이제 연수를 한 5년 되고 지금 한 4년 됐는데, 내 안에 내 속에 그 얘 아빠에 대한 이제 그리움도 있었겠고 미움도 있었겠고, 지금은 이 사람을 내가 받아줘야 되겠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한 가지 이런 이제 미움보다 단지 그냥 내가 내 마음 가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은데, 이제 그게 지금 한 5년 됐어요. 약간 이도저도 못한 채로 고민하고 계신가 봐요. 일단 이 고민 자체를 5년 정도 끌고 가셨다는 게 어느 정도는 좀 마음이 있으신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저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 마음이 조금 착하신 분들은 나쁜 거에 대한 기억을 금방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아마 또 연세도 드시고 본인도 많이 외로우시고 이런 상황에 또 전화가 오고 그러니까 일단 뭐 사랑하고 좋아하고 마음이 전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고 좀 짠한 마음이 없지 않아 또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저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 남편의 수발을 들는 화날 수 부분이 안 돼. 있죠. 내가 내 딸이면 절대 반대입니다. 화날 수 있어. 지금 와서. 그렇죠. 굳이 왜? 그럼요.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남편께 전화를 받은 지가 5년이 지났다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어떤 지점 때문에 고민하고 또 흔들려 오셨던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이제 전화 오면 내가 이제 살짝 들고 나가서 이제 방에서 받고 이제 밖에 나가서 전화 받고 이러니까 이제 아들이 물어보게 돼서 이제 내가 얘기를 했더니, 너희 아버지한테 전화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30년 동안 난남처럼 지내다가 이제 와서 아빠는 못하겠다고? 난 절대 용서 못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당연한 반응이죠. 그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기억도 안 나요. 그럼요. 구성에 전혀 느낄 수 없죠. 저렇게 되기까지는 자라오면서 아버지가 필요한 순간이 진짜 수많은 순간이었을 텐데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었고, 그리고 어머니 혼자서 키우면서 얼마나 힘든 모습을 아들은 매번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더 저렇게 반응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한 거죠. 아들하고 이제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좀 하겠는데, 여행을 갔었어요, 둘이. 나하고 단둘이 여행을 가서 거기서 이제 속 얘기를 많이 했죠. 아버지가 아직도 아빠랑 연락하는 거야? 몸도 아프고
걱정도 되니까. 그랬더니 어렸을 때 자기가 아빠가 없었어서 이제 힘들었었던 부분, 뭐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뭐 자기 진로에 대해서도 아빠가 없으니까 이제 뭐 그런 이제 힘든 부분을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꿈도 포기하고 힘들게 또 사셨을 텐데. 아들도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래도 너네 아빠지 않냐, 널 낳은 아빠지 않냐. 이제 2, 3년 지나다 보니까 아들을 이해를 시키고 그래도 널 낳아준 아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들은 이제 자기 결혼할 상대가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유해졌어요. 나 이제 결혼하면 엄마 혼자잖아. 난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아빠랑은 엄마 뜻대로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들의 이런 이야기가 저는 또 이해가 되는 게 이제 아들도 결혼하면 이제 어머니 혼자 되시면 그게 또 마음에 걸릴 그러니까 거예요. 엄마를 혼자 두고 가는 것 같아서. 여태 본인이 케어를 옆에서 했지만 이제 아내가 생기면 사실 또 어머니가 두 번째가 되잖아요. 그럼 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머니 옆에 누구라도 있는 게 나을 텐데 처음 본 사람보다는 그래도 낳아준 아빠니까라고 지금 조금씩 이제 이해가 돼가는 과정 같아요. 요즘에 내가 아들 결혼을 앞두고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고 애 앞에서는 이제 좀 밝게 웃으려고 노력하고 이제 애 앞에서는 그냥 엄마의 예전에 당당하게 살았었던 거, 억척스럽게 살았었던 그 모습 보이고 이제 애 아빠한테는 이제 아들이 조금 용서를 해주고 아들이 좀 유해해졌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아빠한테는 조금 이제 편하게 너무 재수롭게 살지 말아라. 이제 내가 그렇게 중간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정작 내가 힘든 거야. 내가 힘들고 어떻게 풀어나갈까, 어떻게 이 사람을 어떻게 받아줘야 되나. 이 상황에서도 네. 계속 아들이랑 남편만 생각하고 계세요. 본인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어머니가 너무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시는 네, 긍정적으로. 뭐든 좋게 하시려고.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아드님도 약간 심적인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사연자분께서 결단을 필요해요. 내리셔야 맞아요. 결단력이 있으셔야 될 것 있어야 같아요.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집니다. 10년, 20년 계속 네. 돌아가실 때까지.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직접 사연자를 연결해서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연결됐나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탑 카운슬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몇 가지 한번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우선 남편분하고 지금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 같은데요. 혹시 남편분한테 왜 그때 외도를 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들은 적이 있으세요? 그런 부분은 거의 없어요. 없고. 툭 터놓고 얘기하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고 지난 과거를 자꾸 꺼져서 내본지는 마음이 아프니까 그냥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와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 큰 상처가 되신 거죠. 지금 이 남편분을 생각하면 어떤 감정이 올라오세요? 신랑이고 애 아빠라기보다 그냥 남자 그 한 자체 인간과 인간으로 놓고 네. 아유 참 불쌍한 사람. 왜 세상을 그렇게 모르고 살았을까? 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세요, 요즘에.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아기 때 너무 잘했어요. 아기 때 너무너무 잘했어요. 예.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재우는 모습? 그런 거를 아기 때 잠깐. 그래서 그게 지금도 그게 기억에 남아요. 사연자분께서 지금부터 조금 아픈 부분이 되실 수 있지만 제가 조금 더 냉철하고 현실적인 부분을 같이 생각하게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남편분과 혹시나 다시 재결합을 한다라고 됐을 때 그거를 고려하려면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셔야지 돼요.
자, 남편분이 지금 암 수술을 하셨고 치료를 받았지만 지금 간호가 필요하신 상태잖아요. 이 부분을 감당해 내실 수 있을까요?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봤어요. 네.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하나의 그 환자로 생각을 하고 내가 감당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내가 그냥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간병을 하시겠다고요? 만약에 네. 그런 상황이 네. 돼도 아니, 근데 병이 악화됐을 경우에는 이게 경제적인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요. 그것까지는 아직 깊이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지금 그냥 전화만 주고받고 네. 이런 시간이 한 5년 정도 되다 보니까요. 그 막다른 그 길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지금 사연자분께 필요한 부분들이 그런 구체적이고 여기가 중요할 것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꽉꽉 네. 채우시는 거예요. 자, 네. 이런 최악의 상황에 벌어졌을 때 누가 간병을 할 것이고 지금 이제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간병을 해야 된다면은 지금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이 그려져야 되고요. 지금 방금 사연자분이 아들한테까지 피해가 안 갔으면 하셨는데 네. 지금 경제적인 활동을 못 하시면 결론적으로는 이 금전적인 부분에서 아들이 감당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앞으로 올 수가 있어요. 저는 두 번 다시 아들한테만큼은 아픔을 주고 싶어요. 그래도 이 부분만큼은 명확하신 이거는 상황이네요. 아하, 네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거기까지는. 그렇죠. 일단 과거의 문제와 아픔 그리고 그분과의 어떤 관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셨지 앞으로 닥칠 어떤 현실적인 문제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지 최악의 상황을 전제를 하시고 결정을 내리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이제 사전에 제가 이제 성향 검사를 좀 실시를 했는데 자기 희생형 성격이 강하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행복해서. 네, 자기 희생형이 강하다라는 건요, 자신의 삶의 의미를요 남을 도우면서 거기서 찾으신 헌신하면서 내 삶의 의미, 보람, 존재 가치를 찾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힘들게 봉사만 하면서 살아 해도 그분들한테는 그게 또 행복이고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네,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이 이렇게 내가 봉사활동도 하러 다니는데 이렇게 아픈 사람을 우리 애 아빠인데 어떻게 안 돌봐 하면서 계속 거기서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또 가정을 너무 행복한 가정에 대한 그 못 해본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애 아빠니까 한번 둘이 손잡고 데이트해보고 싶어, 같이 여행 가보고 싶어 이런 소망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사례자님께 좀 도움이 될 만한 마음 처방전을 내려주신다면 만약에 재결합을 원하신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염두에 두고서 꼭 한번 하셔야지 돼요. 지금 남편분과 있었던 일을 그 아팠던 일을 꺼내지도 못할 정도로 그거를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눈물만 흐를 정도로 크게 외상을 입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심리적인 상처가 있었고 나는 그게 많이 아팠구나라는 거를 먼저 알아차리고 내 마음부터 좀 돌봐주세요. 나는 뭐 할 때 쉬지? 난 뭐 할 때 좋더라? 정말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한테 정말 좋은 거 뭐지? 그거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재결합을 하시고 싶으시면 일정 기간을 좀 정해놓고요. 한 달이면 한 달 이런 식으로 모의 가정 생활을 좀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을 해보고 이게 좀 너무 우리 둘은 안 맞는 것 같다. 아니면 혹은 맞는 것 같고 이런 게 어렵겠구나. 그런 것들을 좀 조율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사연자분 그래도 처음에 저희랑 통화 시작할 때보다 이야기 나누고 나서 조금 생각이 달라지셨을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어떠셨어요? 예. 저 혼자만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속은 좀 후련해요. 예, 그리고 좀 선생님들 말씀이 좀 많이 와 닿았네요. 너무 다행입니다. 네.